수요일에는 저희가 이 채권에 대해서 그 성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끝날 때 간단하게 채권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그거를 한번 예제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 봅시다. 자, 어떤 기업의 채권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채권이 액면가가 $1000, 그리고 10년 만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후에 이 액면가 $1000를 갚는다. 그리고 매년 $80의 이표를 지급을 하는 그런 채권이라고 합시다. 주의하실 것은 이것이 작년에 발행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그런 활동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80의 이표, 이제 요 이표라는 것은 채권에서 이자를 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매년 $80씩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0년차에는 이 $80에 더해서 액면가 원금인 $1000를 합쳐서 $1080를 받게 되는 그러한 금융 상품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채권의 가격을 거꾸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의 사실은 이제 순서가 거꾸로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현실에서는 가격이 있는 거고 그 가격으로부터 만기 수익률이 측정이 되는 건데, 이제 거꾸로 만기 수익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거꾸로 한번 가격을 구해 봅시다. 자, 지금 만기 수익률이 10%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의 적정한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에 넣은 건데, 이표 이자의 크기는 80이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남은 9년 동안 제가 약간의 말씀을 정정을 드리자면은 최초에 이게 10년에 대한 만기로 발행이 됐지만 이미 이게 작년 기준으로 10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는 요 1년 차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순간이.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은 9년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채권의 가격 공식을 적용을 하면은 요 이표는 80,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그 연금 공식 부분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있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매년 80씩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 반영이 돼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결과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R분의 1 빼기 1 플러스 R의 T제곱분의 1이라는 요 연금 공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액면가가 1000이고 그것을 이제 남은 기간이 9년에 대해서 1 플러스 R 0.1로 9제곱을 해서 나눠준 값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 채권의 적정한 가격은 884.82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이 가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만기 수익률이 이 10%가 돼야 된다면 우리는 이 채권을 이 $884에 사는 것이 맞다, 합리적이다.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을 사야 앞으로 나오는 이자와 원금을 생각했을 때 내가 최소한 1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러한 계산 과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채권은 액면가가 1000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가 9년을 기다리면은 이제 남은 지금 1년 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9년을 기다리면은 마지막에 $1000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채권을 $884에 거래를 하고 있네? 라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884에 사서 오늘 가지고 있고
이거를 9년 동안 기다리면은 $1000가 생기네. 오, 개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약 $120가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마치 마트에서 1,000원, 5만 원짜리 물건을 4만 원에 20% 할인하는 것처럼 내가 야 $1000짜리 채권을 내가 $884에 할인해서 살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할인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권의 현재 가격은 $884인데 그 액면가 원금은 $1000로 원금보다 현재 가격이 낮은 상황일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할인을 한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으로 할인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는 만기 수익률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만기 수익률이 10%가 아니라 6%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계산식에다가 0.1 자리에다가 0.1이 아니라 0.06을 집어넣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6분의 1 빼기 1 플러스 0.06의 9제곱분의 1 플러스 1.06의 9제곱분의 10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1136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채권을 요 1136달러를 주고 사고 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액면가랑 원금이랑 현재 가격을 비교하면 야, 이거 9년 후에 $1000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지금 살려면 1136달러나 줘야 되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웃돈을 주고 사야 되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프리미엄 본드, 프리미엄이 붙었다. 뭔가 추가로 내가 내야 되는 것처럼 $1000라는 액면가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비싼 채권, 그래서 할증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술을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마시고 도저히 못 가겠다 해가지고 지하철이 끊겼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밤에는 기사님들이 할증이요 하죠. 이제 그래서 20%가 몇 %가 훨씬 더 붙습니다. 가격에. 이제 그런 것처럼 할증이라는 것은 무언가 원래 금액에서 추가로 엑스트라 머니가 붙은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듯이 할증 채권이라는 것은 마치 원금 대비 훨씬 비싼 가격에 이 채권을 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할증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럼 이번에는 만기 수익률이 8%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져 볼게요. 그렇게 하면은 만기 수익률이 8%다 하면은 이제 0.08을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1000가 딱 나옵니다. 자, 이 $1000는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이제 우리의 그 액면가 원금과 동일한 가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액면 채권이라고 우리는 이제 한글로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par value bond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par의 의미는 딱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골프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제 저도 안 치는데요. 이제 그 어릴 적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집에 가끔 주말에 집에 가면은 아빠가 그렇게 이제 골프 채널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노잼이거든요. 이렇게 잔잔하니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골프 용어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골프는 공을 쳐서 이제 홀에 집어넣는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홀에 몇 번 안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쳐서 집어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거기에 그 홀마다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3번에 넣으면 된다. 이 프로라면은 요거를 4번에 넣어야 된다. 요거 평균적인 프로라면은 요 3번 안에 넣어야 된다. 요 홀은 평균적으로는 4번 안에 넣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타를 줄이면 우리가 버디라고 하고 그래서 버디를 잡았다 하고 두 타를 줄이면 이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예 한 번에 넣으면 홀인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정해진 타수보다 하나를 더 많이 치면은 뭐 보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정확하게 집어 넣으면은 그거를 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는 것은 항상 딱 맞는다, 딱 들어 맞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액면 채권의 경우도 지금의 현재 가격과 액면가가 동일하다라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제 파 밸류 본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떠한 상황이든지 채권은 세 가지 중에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액면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을 봤을 때 이게 크거나 같거나 요게 거꾸로 작거나 요 세 가지 중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채권이든지 이것은 할인 채권이든 할증 채권이든 액면 채권이든 셋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발달하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단순하게 이 원금인 액면가와 이 채권의 가격을 비교해서 나온 표현이다, 나온 용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거를 왜 할인 채권, 할증 채권, 액면 채권이라고 부르는지 조금 더 이제 그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어떤 채권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기 수익률이 10%였을 때는 채권의 가격이 884로 작았습니다. 근데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8%가 되니까 1000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만기 수익률이 6%가 되면은 1000을 넘어서 1136까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글로 쓰자면은 만기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 앞으로 이 채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값어치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기 수익률이 커지면 나누는 값이 커져요. 만기 수익률이 6%일 때는 0.06으로 나누지만 똑같은 채권에 대해서 만기 수익률이 10%가 되면 이거를 0.1로 나눕니다. 여기도 1.1의 9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게 되죠. 분모가 커지면 이 숫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만기 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하는 그런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고 가격이 거꾸로 만기 수익률이 낮아지면 가격이 커지는 그런 사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 언제 액면 채권이 되느냐? 이거를 따져보니까 공교롭게도 만기 수익률이 딱 8%였더니 현재 가격이 딱 10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이 8%는 특별했을까? 이 8%가 왜 특별할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가 여기서 또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오게 되느냐? 지금 이 채권의 이표는 80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80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1000이라는 원금에 대해서 매년 80을 주기 때문에 일종의 연 이자율이 얼마인 셈이냐면은 원금 1000에 대해서 80 그러면 0.08 그래서 8%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를 약속을 한 처음에 이 돈을 빌릴 때 기업이 돈을 빌릴 때 8%의 이자를 약속하고 빌려준 채권은 시장에서 이 만기 수익률이 8%면 현재 가격이 1000이다. 그러니까는 만기 수익률과 요
이자율이 동일하면 액면 채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만기 수익률이 6%예요. 근데 현재 이 채권의 이 이자율은 8%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거는 처음에 채권을 만들 때 이미 정해진 값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매년 80을 줄 거야. 8% 이자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한 상품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자율이 만기 수익률이 6%가 되었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이 이표율, 요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이것은 할증 채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정해진 이 채권의 이자율은 8%인데 만기 수익률이 10%가 됐더니 그러니까 요 이자율보다 지금 만기 수익률이 훨씬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격이 낮아져서 할인 채권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만기 수익률 그리고 채권의 이자율, 채권의 가격 사이의 관계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이 만들어질 때 얼마를 이자를 주기로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표율이라고 합니다. 원금에 대해서 이 액면가 원금에 대해서 이표를 연마다 얼마나 주기로 했느냐 이것을 8% 그래서 이것을 이표율, 이자율이라고 부르고 그것과 만기 수익률의 관계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할인 채권이 될 수도 액면 채권이 될 수도 할증 채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뭐가 고정이 되어 있고 뭐가 움직이는 거냐. 채권을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팔았을 때 이표율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안 바뀌는 값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이 만기 수익률, 시장에서의 가격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의 만기 수익률도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재작년처럼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높인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인다. 이러면은 시장에서의 만기 수익률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상황에 따라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하지만 이 이표율은 채권을 만들던 순간에 정해진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이 돼 있고 이거는 변한다.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변하면 채권의 가격도 변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이 지금 이 만기 수익률이 변함에 따라서 변했잖아요. 그리고 만기 수익률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금융시장에서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이 연방준비은행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자율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자율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채권의 이자율 위험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자율이 변하면 채권의 가격이 변할 수 있다. 근데 금융에서 재무금융에서는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 왜 변하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하느냐? 위험하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건데 그 젠가 같은 걸 한다라고 합시다. 그 뭐 술 게임 같은 걸로 젠가를 할 때 이게 이거 하나씩 빼다가 위험한데 쓰러질 것 같은데라는 것은 이제 나의 목표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두는 예상이었지만 이제 쓰러진다라는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좋은 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일어나면은 그것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좋을 수도 있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채권의 가격이 변해서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졌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 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자율이 변할 때 가격도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채권의 이자율 위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그 위험이 더 크느냐? 만기가 길면은 더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만 돈을 빌려주는 채권이다. 만기가 1년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없어요. 뭐 1년 동안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봤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30년 동안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3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던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거고 그러면 그동안 가격이 엄청나게 오락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기가 길면은 위험이 클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격의 그 이자율 그 만기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의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1년짜리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보고 30년짜리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보면 1년짜리 채권의 가격은 만기 수익률이 지금 변해도 물론 변하지만 뭐 1000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거기서 그냥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예요. 근데 30년짜리 이 채권은 이 1000이라는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1768까지도 갈 수도 있고 반면에 500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거꾸로 큰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게 낮은 가격의 채권을 사서 비싼 가격에 팔면은 나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거꾸로 비쌌을 때 잘못 알고 샀었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은 엄청 손해를 크게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바로 이 채권의 가격이 계산되는 메커니즘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받을 이표와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다 보면은 거듭 제곱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거듭 제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엄청난 효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지면 채권의 가격의 변화도 매우 커질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요 다음 예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꼭 몰라도 되는 건데 그냥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시에서는 채권의 가격을 계산할 때 있어서 연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매년 얼마의 이자를 받는다, 이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요 이표가 보통 반년에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화폐의 시간 가치와 현재 가치에 대해서 배울 때 나왔던 시간을 바꾸는 시간의 그 기준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이 있는데 이표율 자체는 14%다.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기에 한 번을 준다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표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자율은 보통 편의상 1년 기준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14%라는 것은 1년에 14%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1000에 14% 이자면은 사실은 140이에요. 그렇지만 이 140을 1년 동안에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채권이 반년에 한 번씩 준다면 70, 70, 1월에 70, 8월에 70, 1월에 70, 그 다음에 7월에 70 이런 식으로 반년에 한 번씩 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한 번에 받는 이표의 크기는 그 140의 절반인 70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만기 수익률이 16%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연의 기준으로 나타낸 걸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요 복리를 계산해야 되는 이자율은 반년마다 요거의 절반인 8%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채권의 가격은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만기도 7년이지만 그래서 7번 제곱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7년 동안 반년씩 계산하면은 1년에 2번이니까 총 14번의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채권의 가격은 16이 아닌 8% 그리고 7이 아닌 14 제곱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40이 아닌 70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더 정확한 채권의 가격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917이 됩니다. 자, 이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채권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은 또 어떤 걸로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야기할 때랑 동일합니다. 미래에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이자율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만기 수익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이자 소득세인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자로 내가 그 채권을 사서 돈을 벌면은 이자를 받은 셈이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자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충분히 만족을 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수익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만기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 채권의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채권마다 또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돈을 빌려간 대상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신용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채권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그거를 되돌려 받는 그런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갚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상에는 그러한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매겨집니다. 이 신용 등급은 그 채권을 발행한 사람, 채권을 만든 사람, 그 기업이나 정부가 돈을 갚을 능력이 뛰어나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냐를 측정해서 알려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회사를 우리는 신용평가사,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사, 신평사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글로벌하게는 이제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신용평가 기관이고 우리나라에도 한국 신용평가 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만의 신용평가사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채권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디스나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신용 등급도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린 사람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의 이름이 나올 텐데 이제 그 경우가 바로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정부의 채권, 국채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좀 잘렸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이제 그 신용 등급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선들이 그 신용 등급의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A가 제일 좋은 거고 A에 가까울수록 이 위에 있을수록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돈을 거의 99.99%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같은 등급 내에서도 A, AA, AAA 이렇게 부르는데 요 위로 갈수록 더 좋은 거고, 이제 같은 B 안에서도 싱글 B, 더블 B, 트리플 B라고 했을 때 트리플 B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예를 들면 요 노란색 선 C 등급의 요 초록색 선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 돈을 안 갚을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C라고 등급이 매겨진 애들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년이 지났을 때 돈을 안 갚을 이자를 못 낼 가능성이 20%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는 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요 B, 요 약간 짙은 파란색, 남색 얘를 보면은 한 5년,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돈을 못 갚게 될 확률이 10%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아래일수록 돈을 못 갚을 확률이 크다. 근데 이제 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편차는 커져요. 근데 이 상대적으로 요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트리플 B 정도까지는 그래도 요게 시간이 지나도 10%를 넘진 않잖아요.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요 트리플 B 이상을 우리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줄여서 그냥 투자 등급이라고 얘기하고, 요 아래는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냥 줄여서 이야기할 때는 투기 등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네한테 투자를 한 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준 것을 우리가 투자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아래에 주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얘네가 갚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애들이 파산을 한다. 그래서 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거는 너희는 투자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도박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투기 등급 혹은 투자 부적격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기업이든 정부든, 그래서 기업들이나 정부는 이 신용 등급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